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0.3도이고 또 낮에도 영상 4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비교적 온화한 기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척 답답하죠.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대기 질이 좀 종일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내륙 곳곳에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섞이면서 시야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사라지겠습니다만 차차 또 하늘빛이 흐려지겠군요. 오늘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의 이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시설인지 또 어떠한 좀 기대 효과가 있을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이 국립전문과학관을 올해 유치한 데 이어서 또 이곳에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유치에도 또 함께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또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부터는 이 부동산 관련 제도, 세제, 또 법령이 바뀌는 것이 많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되었고 또 호텔과 숙박시설은 수용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예약이 제한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많고 의료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에 집단 감염이 확산돼 보건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고령층 환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비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1호원에 코로나19 전용 음압 병상이 확충됩니다. 도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 대기 환자가 늘면서 지난 20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원주 1호원의 병실을 확진자 전용 병실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 1호원은 기존의 중환자실 소개, 또 음압병실 1개 신설, 이 기존의 병실 내 간이 음압병상 1개씩 추가 배치를 통해서 38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종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겐 대체 복무가 실시되는데요. 이러한 또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이 교육을 해야 되죠. 이 시설이 있습니다. 대체 복무 교육 시설인데 이 시설을 영월군이 국내 처음으로 건립한다고 합니다. 착공도 조만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 경제고용과의 전대복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대복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월군의 그 대체 복무 교육원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먼저 그 대체 복무 교육원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예, 지난해 말에 이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건 대체역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대신하는 분들을 대체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교육시켜서 전국 이제 교도소에 이제 배치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을 이제 대체 복무 교육원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종교 등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수감자로 수용이 되었었는데 네. 이것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차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예. 차라리 그렇다면은 일반 수용
시설 등에서 교도소 등에서 네, 예. 좀 교정 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대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첫 그 교육생들이 이제 그 배출이 돼서 이제 아마 지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들 이제 그 일반 이제 교도소에서 일반 교도관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하는 이제 공익 그 근무요원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좀 몇 명 정도가 1년에 이제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1년에 한 약 1,000여 명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매달 이제 한 100명 이하 정도가 이제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하군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 교육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네, 뭐 교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까?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근무도 하고, 네. 근무를 하고 이제 저녁에는 또 일반 교육원 내에 이제 그런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단체로 생활하면서 일반 이제 병역 의무자들하고 네.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좀 일반 사병들보다 좀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깁니다. 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런데 뭐 지금 이미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뭐 사전에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장소가 없었나 봐요. 예, 올해 이제 하반기에 첫 시행이 돼서 지금은 임시로 이제 대전에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 영월에 이제 대체복무교육원이 그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월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전국 각 교도소에 이제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체복무교육원이 이제 딱 아주 영월에 건립되어서요. 네. 모든 그 대체복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네. 영월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저희 영월 그 팔계리 영월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제 교도소 바로 앞에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그 법무부하고 같이 마련해서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대지 면적은 한 11,350평방미터 약 3,440평 정도가 되고 이제 예.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3,767평방미터 약 1,1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규모가 상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1년에 1,200명 정도, 한 달에 100명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연수원 내 직원들은 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 공무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복무역들이 이제 영월교도소에 근무하는 대체 복무역이 한 50명 이상 예, 그렇게 돼서 한 100여 명 조금 안 되게 이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체 복무 요원들을 빼고서라도 일반 직원들 예. 40여 명이 이제 새롭게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인터뷰도 우리 네. 과장님이 경제 고용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직업 창출 차원에서도 참 이게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부분 이제 국가기관이지만은 저희도 이제 작은 중소기업 뭐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기관이 하나 영월에 들어오면은 이제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복무역 그다음 대체 복무역들을 찾아오는 면회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왕래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경제고용과 쪽에서 이 업무를 좀 맡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경제고용과 과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역 차원에서 기대되는 바도 상당히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유치를 했고요. 네. 이제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 공무원
수도권 약 40여 명이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왕래객이라든가 면회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 또 영월 교도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법무부에서는 그 인근 그 여의 부지에 또 그 교정 공무원들 뭐 교육원도 연수원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는 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일종의 교정 시설 타운이 형성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피 시설로 좀 인식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좀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저희 이제 당초에 영월 교도소 들어올 때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역 주민들은 큰 반발이 없었고 지금 뭐 다른 지금 태백이나 어디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이제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뭐 그 교정 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보고 이런 대체복무교육원도 일반 이제 그런 그 수감자들을 하는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유치를 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좀 전국적으로도 좀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곳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영월에 건립되는 영월이 선정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영월이 사실은 이제 수도권하고도 또 그다음 중부권하고도 이제 거리가 2시간대 차로 2시간대 거리에 있고 그래서 비교적 크게 멀지 않다.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대도시나 이런 지역보다 이제 부지 확보가 좀 용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러 시설 설치하는데도 기간이 좀 짧게 소요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자체의 어떤 의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또 교도소 바로 앞이라고 하니까요. 일종의 또 아까도 얘기하신 교정 시설 좀 타운 형식으로 또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축을 위한 또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인허가 문제 단지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까? 인허가는 다 마무리됐고 지금 그 토목공사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이제 건축공사가 바로 들어가서 이제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내년 초부터 2022년 초부터는 이제 교육생이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할 계획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 목표로군요. 이게 또 이제 건물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운영하면서도 지자체와 또 이제 이 법무부 간에 여러 가지 또 협조 관계 또 협력 차원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논의가 좀 있는지요? 이제 그 법무부하고 저희가 이제 그 MOU를 하면서 저희들은 부지 확보라든가 인허가 그다음에 민원 발생 등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했고 법무부는 그 이제 대체복무 그 교육원에 근무하실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기숙사를 영월 읍내에다가 이제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의 주소 이전이라든가 지역 인재 고용이라든가 지역 물품 구입 등 그 지역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지역의 고용 창출 차원에서만 좀 이야기하면요, 40여 명 이상의 좀 안정적인 이 직장이 이번에 새롭게 창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요 많은 관심 또 기울여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경제고용과의 전대복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원주시의 이슈 중에서 좀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6번째이자 가운데에선 최초인 전문과학관이 유치된 것이죠. 원주시의 국캠프롱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 국립과학관과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원주시가 좀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또 달리는 말에 이 채찍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 과학관 공모 사업에도 도전할 기회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도내에선 최초예요. 국내 6번째인 국립과학관이 올해 또 유치가 되었습니다만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에서 6번째인 국립과학관이 원주에 건립되는데요. 원주시는 구 캠프롱 미군기지에 생명 의료를 주제로 한 지역 의료기기 산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과 비대면 의료 등 의료산업의 발전 과정도 과학관에 조성할 계획인데요. 과학관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1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오는 2024년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캠프롱 부지에는 국립과학관과 함께 문화체육공원도 조성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된 캠프롱 부지의 정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과학관 부지는 비오염 지역으로 확인됐지만 전체 부지의 24%가량이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환경과 최솔지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현재 캠프롱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실시 설계가 끝나는 2021년 1월경 본격적인 정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정화 사업 시작 전에 비대면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 환경단체 원주시 관련 부서 의견들을 국방부에 전달한 상태이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이니만큼 조기 개방이나 정화 기간 등 원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립과학관과 함께 또 어린이 과학관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구 캠프롱 부지에 국립과학관과 함께 어린이 과학관도 추가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어린이를 위한 놀이체험형 과학체험 공간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삼척시를 포함한 5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인 내년도 공모 사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국캠프롱 부지의 의무대 건물을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립과학관의 주 이용계층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이 과학관이 건립되면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모든 시설을 국캠프롱 부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료를 주제로 하는 국립과학관에 맞춰서 이와 관련한 주제로 과학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첨단산업과 조은미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은 관람객은 중학생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올해 초 과기부에서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사업을 공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내년에 유치하고자 공모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사업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존 과학 전시와 차별된 어린이 눈높이의 상상, 창의,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5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도 유치를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과학체험 공간 조성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과학교사, 대학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도내에 과학체험 시설이 인프라가 부족했었습니다만은 또 과학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면요. 다양한 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원주시를 방문하고 또 이와 관련한 일자리 역시 900개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캠프롱 부지의 어린이 과학관도 함께 추진되면 강원도와 인근 지역의 학교들이 체험 학습 공간으로 원주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과학관 조성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함께 학교와 어린이집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이 건립되는 부지는 오염 조사 결과 비오염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과학관 공모 사업에도 선정된다면 건립 역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지들 지역의 호수공원 조성도 현재 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캠프롱 지역의 또 과학관 건립, 또 공원화, 또 호수공원과 또 그 주변 중심지의 어떤 신시가지 조성. 굉장히 그 원주 서부권에 큰 변화가 앞으로 또 몇 년 내에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요. 거래량이 늘고 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상승했죠.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지역을 이렇게 확대되면서요. 또 비규제 지역, 또 인근으로 풍선 휴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좀 그 효과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는 다방면으로 또 세제 및 금융제도를 변경하면서요.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부가 뭐 수도권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제 지역을 지금 이제 뭐 전국토로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잡아놓은 거라 네. 뭐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지역을 계속 신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집값 자는 데는 도리어 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 그런지 포함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만 빠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뭐 규제 지역을 하려면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1.3배 이상인데다가 뭐 이게 그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아마 뭐 아직 강원도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뭐 원주랑 춘천을 보면은 뭐 주변에서는 뭐 곧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뭐 규제 지역이 포함이 되지 않겠냐?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예상도 없지 않아 있군요. 그러면은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면요, 뭐 어떠한 좀 제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까? 규제 지역으로 되다 보면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비규제면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70%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50%밖에 안 되고. 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고. 또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면은 담보대출을 실행하려면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런 규제 사항이 있고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8% 취득세를 내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3주택부터 8%인데 지금 뭐 규제 지역이 되면 바로 2주택부터 8% 취득세가 나오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과 세금 문제 등에서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춘천 원주도 좀 머지않은 것 같다는 또 예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이 규제 지역은 좀 힘드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투자를 좀 알아보겠다. 일종의 풍선 휴가 같은 것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투자자들이요, 정부 정책보다 한 발 빠른 것 같은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했지만,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7월 달
뭐 길게는 작년 11월 달부터 투자자들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책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도 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고 예. 투자자들이 계속 물건을 찾고 있어요. 네. 원주 같은 경우. 그렇군요. 네. 일단 뭐 하지만 또 규제 지역으로 막 된다면요. 또 네.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또 아마 내년 말까지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내년 말까지는요. 네, 내년 아마 또 말에 있습니다. 예, 네. 또 그러한 그 시차죠. 시차도 충분히 또 고려가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좀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네. 자, 아무튼 뭐 이게 규제 지역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전국적으로 사실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네.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예.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이제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큰 틀에서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1월 달부터 당장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약간 힘든 게 이게 뭐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하는 건 괜찮지만 네.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네. 이 내년 1월 달부터는 이게 2주택자로 돼가지고 분양권도 이제 주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2주택자 플러스 10% 양도세 가중 부과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 같고요. 예. 또 뭐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같은 경우는 원주는 뭐 10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예. 문제는 좀 필요하지만 이 양도세 아까 제가 주택 분양권이 1월 달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6월 달부터는 여기다가 기본세율 2주택이 기본세율 10% 1월 달부터는 그렇지만 6월 달부터는 이게 10% 부과가 돼서 20%까지 강화가 돼요. 그렇군요. 또 여기에 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게 이제 6월 기준 아니겠습니까?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6월 기준이죠. 공시가격 예, 기준으로. 그래서 네. 내년 3, 4월쯤 되면은 네, 매물들이 맞아요. 대량으로 나오지 않겠냐. 또 예상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부세하고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6월 달부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요게 좀 하나하나 네. 좀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뭐 세제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고요. 네. 좀 저희가 좀 자주 연결해서요.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지회장이었고요. 자, 12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준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